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신 분은 여러분 많이 익숙한 분이죠. 비욘디의 그 탈모 전문가입니다. 모리치 피부과의 오준규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 대학 동기입니다. 8호학번 서울의대. 자기하고 나하고 이렇게 썩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나이 그렇다고 들어서 또, 이렇게 싸우던 사이도 아니라고. 아니 근데 자기는 굉장히 그 조용하고 말도 없는 학생이었는데 그렇죠. 말이야. 어쨌거나 참 그 공부를 잘해서 피부과가 그때도 아주 인기였거든요. 전문의를 마치고 지금은 뭐 제가 아는 한 실력 면에서 뭐 대한민국 최고의 탈모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품이 강직해서 틀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점은 정말 믿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탈모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오중현 선생님하고 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오 선생님이 한 2년 좀 됐죠. 처음에 여기 와갖고 미녹시딜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래, 제가 찾아봤더니 처음 온 게 2019년 8월이었어요. 그럼 오래됐어요. 오, 그러면 2년도 더 4년 반 좀 됐어요. 4년 반이나 4년 반, 됐나요? 5년 돼가죠. 2019년 2019년. 저도 8월에 오래됐더라고. 여기서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이네. 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선풍적으로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렇죠. 이게 그-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때 2019년 8월에 제가 미록시딜을 여기 처음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다 바르는 약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녹시딜 때가 바른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0년 4월, 그로부터 한 1년쯤 되기 전에 제가 먹는 약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데 1호부터 한 몇 달 후에 여의도 선생님께서 본인의 뭐 블로그든지 뭐 하여튼 자기의 채널이든 이쪽으로 한번 소개를 하셨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해인 것 같은데 이해한 가을쯤인가에 갑자기 우리 병원에 전화가 막 쇄도한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병원에는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미녹시딜이 뭐 값도 싼 약이고 뭐 이거 처방한다고 뭐 병원이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처방료 좀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뭐 크게 돈을 벌 동기가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왜 오늘 자기하고 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냐면 중요한 건 집사람도 이 미녹시딜이 특히 여성 탈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또 자기를 신뢰하니까 직접 체험을 했고 근데 효과를 봤고 그래서 이제 지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 그 학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피부과나 의사들은 갸우뚱한 거예요. 여의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무슨 소리야? 그런 뭐 근거가 있어 하고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러고 난리예요. 맞아.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피부과 선생님들이 아예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예 듣지도 못했어. 듣지도 못했어. 아니 피부과 선생님이 공부를 좀 하실 거 아니야? 학회도 가고. 제가 보니까 학회에서도 언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논문이 지금 한 뭐 50편, 60편이 나오는데 아예 접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근데- 본 제가 눈치 꼽으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친하지만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집사람이나 그렇죠. 저도. 근데 이제 여성 탈모는 정말 해줄 게 없잖아요. 뭐 남자하고 달리 쓸 수 있는 약도 거의 없고. 없죠.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자. 그런데 근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그 우리 오 선생님과 집사람이 주장하고 한 1년 후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이 미녹시딜을 막 보도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 중심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게 2022년 7월에 어허. 이때 제가 지금 말한 피부과 선생님들이 너무 모르고 그다음 환자분들은 뭐 더 모르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때 논문에 보고된 거를 이제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 10개 논문 이야. 총 13개 논문을 소개시켰어요. 2022년 7월 30일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독자님들이 민미님이 미녹시딜 효과 너무 많이 봤다. 엔젤님도 우리 오 선생님 방송으로 용기를 내서 미녹시딜 처방받고 머리에 힘이 생기고 덜 빠지고 풍성해지고 고맙다. 그렇죠. 네, 지금 다 그런 얘기를 효과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제 그 지금 보세요. 이게 그런데 이 뉴욕 타임스 언제 나왔냐면 뉴욕 타임스는
제가 7월 31일 방송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8월 18일에 나왔어요. 이 기사가요. 아니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얘기하자마자 바로 크게 났어. 그렇죠. 얘기하자마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났을 때 아, 이제야 피부과 의사들이 좀 알겠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뉴욕 타임즈 보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왜 없냐? 아카데믹한 거보다는 이게 돈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이게 무슨 뭐 신약도 아니고 이 미녹시딜을 나온 지 제가 뭐 볼 때 100년 관심 다 된 없고 약이고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귀찮고 처방해봐. 뭐 레이저 한 방 하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데 이거 뭐 귀찮기만 환자분 하고. 와서 모르는 거 막 물어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개 겹쳐가지고 근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그런 면도 있고, 근데 또 좋게 말하면 물론 뭐 논문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한 증거가 쌓이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게 옳지 않느냐, 뭐 이런 태도도 있긴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시는 못해요. 무시할 수 근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엄청 탈모로 괴로운데 뭐 언제 그게 기다려요 언제?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나온다 하면 뭐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내로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맹돌님은 모리치 피부과 가보고, 모리치 피부과 어디 있지? 강남에 있죠 자기 병원. 압구정 전철역 있는 쪽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 비욘디 통해서 환자분들이 가면 좀 잘 좀 해주세요.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죠. 제일 그 문제는 뭐냐면 뭐 바가지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안 그럴 사람이지만 아니라니까. 덤터기 관질러 그런 하지 거 말고. 없어요. 저는 저한테 뭔가 그러니까 막 지금 말하는 그런 사건이 언제 벌어져? 미녹시딜을 안 먹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미녹시딜을 안 먹으려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좀 혈압약이니까 먹는 거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겁을 내지. 예, 보세요.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 LDOM이 뭐냐면 로우 도스 오랄 미녹시딜, 그러니까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 투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자분 중에 이 안전을 우선하는 분들이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의 20%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분들은 먹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바로 저한테 야단맞는 분들이에요. 아 근데 야단까지 할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 머리 철학을- 빠졌는데 뭐 약을 안 먹으니까 내가 아니 그래도 그분이 걱정이 돼서 안 드시겠다는데 자기가 또 야단을 쳐. 병원까지 와가지고 안 먹으면 그게 되겠어. 저는 지금 보면은 지금 머리카락 때문에 저 불쌍한 머리카락을 빨리 살려야 된다는데 머리카락의 주인이 머리카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그럼요. 설명한단 말이지. 아니 머리카락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머리카락이 불쌍해 보이지 않냐. 근데 안 오진규 된다는 선생은 이제 그 개원가에 있지만은 뭐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엘리트 의사입니다. 그 논문도 많이 썼고 특히 그 신경외과에서 이렇게 뇌 수술하면 흉터 크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머리 열 때. 그 흉터에서도 머리를 자라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지금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가 논문을 썼고 그 그다음 경험이 2007년인가요?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지금 15년, 20년 돼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아는 의사가 없어요. 논문을 분명히 그래서 써놨는데 아직도 피부과 의사들은 아이고 머리 수술해서 흉터 이렇게 생긴 데는 안 심어도 안 자랍니다. 자란다. 심어도 안 하지 자란다라고 마세요.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퍼블리시를 했잖아요. 퍼블리시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안 봐요, 보면은 안 봐. 질문만 몇 개. 엔젤님이 10개월째 4분의 1 용량을 먹고 있다. 고혈압 전 단계라서 혈압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4분의 1정으로는 혈압의 차이는 없더라. 혈압의 차이 없어요. 당연하죠. 양이 작으니까. 혈압의 차이 없고 4분의 1 현재 모든 그 논문이나 이런 데이터는 4분의 1은 1mg인데 안전한 거죠. 계속 복용해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4분의 계속 1씩 해도 지금 몇 년째 먹고 있고 저는 바나를 먹거든. 바나를 매일 먹는데 지금 머리 보세요 이게 지금 효과 남자도 효과 있는 것 같아 이게. 젊은 남성에서는 역부족이고 이제 우리 나이 때 갱년기 때 들어오면 이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는 약해지고 어허. 노화에 의한 탈모가 쫙 올라간다고요. 미녹시딜은 그 노화에 의한 탈모를 해결하는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먹고 어떻게 나이 들어서 머리 빠지는 걸 어떻게 컨트롤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면 또 김미화님은 금미량을 쓰는데 160분의 너무 160분의 작은데. 그렇죠. 근데 부작용이 심하다.
이게 알러지인가? 알러지죠. 미녹시딜에 대한 알러지. 드물지만. 거의 없는 일인데 김유하님 저도 이런 분을 3명인가 봤어요. 어허. 근데 있어요, 있기는. 체질적으로. 근데 체질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로게인폼서도 가렵겠죠. 미녹시딜이 들어있으니까 두드러기 생기지, 알러지. 여성이 쓸 수 있는 다른 탈모제 없을. 진짜 안타까운데 없어요. 없다고. 지금 현재 여성 탈모에는 약이 없다. 미녹시딜이 제외. 나이 60대 초반이시잖아요. 여성이지 60대 초반에 노화에 의한 탈모죠. 미녹시딜을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자, 거예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 이제 제가 빠지고 좀 자세히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피부과 선생님은 또 본인의 철학이 있으니까 오준규가 뭐 뉴욕타임스에 나오고 서울대 그 누구지 권호상 선생도 우리 후배인데 이 탈모 연구 전문가잖아요. 그분도 미녹시딜을 제가 연구하잖아요. 미녹시딜을 쓰는 걸 말이죠. 누구한테 처음 들었는 거지? 여기서 몇 번 이야기. 권호상 선생한테 들었어요. 그 서울대병원의 교수가 언제쯤이냐면 15년 전쯤이라 그게. 15년 전? 15년 전에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권호상 선생이 여성에서 미녹시딜 쓴다는 거. 미녹시딜 쓰면 그게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랬더니 그때 권호상 선생이 하나를 쓰고 있었어요. 5mg이요. 야.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 가끔 가슴 두근두근하고 뭐 약간 어찔하다는데 괜찮아요. 이런.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이게 간이 커요. 그러네. 저는 덜덜덜 떨면서 자기는 그래서 개원가 의사니까 좀 서울대는 아무래도 연구 목적으로. 그렇죠. 나는 써봐야 되는데 겁나니까 처음에 반알 썼다고요. 반알이 2.5mm잖아. 반알도 불안한 거야. 근데 반알을 4분의 1로 또 쪼갤 수 있지. 환자분들은 쪼개라 그랬어요. 4분의 1로. 4분의 1부터는 못 쪼개요. 더 이상은. 그 쪼갤 수가 너무 없지, 작아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4분의 1로 썼다고요. 4분의 1을 누가 이야기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니, 새 가슴이라 가지고 4분의 1을 썼지.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논문이 나오는데 그러게 말이야. 자기 4분의 1을 쓰고 있는 거 내 용량대로. 용량으로. 권호상생 용량으로는 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파퓰러하진 않더라고. 제 용량이 더 파퓰러하더라고.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 저명한 대학병원 피부과에서도 많이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이 미녹시딜 안전한 약입니다. 용량을 줄여서 집사람과 저도 하고 있고, 근데 아직도 좀 편견이 있고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고 특히 여성 탈모에. 근데 한편으론 또 그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일반 의사 가운데 탈모를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분들은 온갖 약을 다 섞어서 융단 폭격을 하잖아. 그렇죠. 그건 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들은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 전국 곳곳에 있는데 뭐 효과가 있다고 일반이 소문난. 있어서 용하다고 소문이 용하다는 났어요. 거. 탈모 병원인데 용하다고 소문이 났어. 그런 데가 그래서 유명하지. 가면 거기서 하는 거는 딱 약을 이만큼 줘요.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그 널리 알려진 남성 호르몬 차단제 하나, 그 다음에 이뇨제 하나 써요. 이뇨제. 야, 이뇨제까지. 이뇨제. 이뇨제 중에 왜 쓰냐면 미녹시딜을 많이 먹으면 몸이 약간 부을 수 있거든. 그 이뇨제를 쓰고 그 이뇨제 중에 또 남성 호르몬 차단제라고 유명한 알닥톤이라고 있어요. 저기 들어가. 어허. 그 다음에 미녹시딜이 들어가는데 제가 깜짝 놀라 하나를 들어가. 하나. 용량도 무지 많이 하나. 주네. 4분의 1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2분의 1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쓰버리면 효과에 좋지. 근데 그분들이 그거는- 왜 가냐 하면 머리 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나도 그거는 의사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그게 너무 효과에 치우.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야. 그건 너무 신중하지 못하고 정말 그냥 뭐 조금이라도 탈모가 난다 그러면 부작용과 상관없이 그냥 막 때려 넣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환자분 중에 또 효과를 우선으로 하는 분하고 그런 의사하고 딱 만나면 이제 거기 가면 그분들이 거기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래. 거기 잘못됐고, 와서 환자분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못됐고 그렇다고 너무 의학적 엄숙주의 때문에 분명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도 뭐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겁먹고 안 하는 사람, 뭐 겁먹는 건지 아니면 뭐 돈이 안 생겨서 그러는지 뭐 내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다 문제야.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질문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서 질문 다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쭙고 제가 좀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자기를 믿는다. 시청자분들이 나도 미녹시딜 4분의 1을 먹겠다. 매일 값도 싸고 나온 지 뭐 100년 가까이 된 약이고 큰 부작용 없고 나나 집사람도 먹고. 근데 병원에 가도 처방을 안 해주는 게 처방약이니까. 처방을 안 해줘.
먹는 약은 처방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기 병원에 가면 방법이 해주지. 없어. 해주죠. 해주니까 우리 병원이 해주지. 해주는데 저는 수술하거든요. 하루에 매일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모발 진료하는 이식을 시간 자체가 적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에 그분들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진료가 밀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려고 아까 우리 병원 한번 와보고 싶다 했지만 오시면은 진료뭐 전화했더니 예약해 주세요 했더니 뭐 몇 달을 기다려라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그래갖고 답답한 저희 거예요. 집사람이 일부 피부과 의사들에게 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뭐 여에스터가 먹는데요 해주세요 하니까 뭐 버럭 화를 내고 여에스터가 뭘 한다 그래요. 그거 부작용이 많은 약인데 이런 식으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환자를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의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학회에 가서 좀 주장을 하세요. 아니면 학회를 안 가가지고. 아니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면은 처방받을 수 있어. 그렇죠. 내과나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미녹시딜을 잘 알거든요. 그렇지. 그 약을 그리고 용량을 알고 5mm부터 시작하는 거기는 혈압을 낮춰야 되니까 5mm, 10mm, 15mm 이런데 거기에 4분의 1 주세요 하면 내과 선생님 이렇게 먹는다고. 4분의 1 왜 먹으려고요? 효과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먹어요? 고혈압엔 효과가 없어. 혈압. 근데 머리카락 효과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런 게 있나 하고 내과 선생님들 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과 선생님 중에 미녹시딜 달라 그래서 4분의 1 그 효과도 없으니까 하나를 먹으라는 선생님도 있어요. 4분의 1 그거 먹어서 뭐 하려고 하나를 먹어. 내과 선생님들은 오히려 그 간이 큰 게 아니라 약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피부과 의사처럼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4분의 1 정도면 그냥 쉽게 처방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이게 그래도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빨리 만들어지고 가는 게 옳긴 옳죠. 만들어져야 되죠. 지금 이 주장이 좀 더 많이 의사들에게 좀 확산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권호상 선생님 있잖아요. 서울대병원에 제 3년 후배신데 워낙 그분이 뛰어나고 지금 서울대병원 그 피부과의 주임 교수거든. 아 지금 주임 주임 교수가 교수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권호상 선생님이 권호상 선생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성이나 남성 환자들에게 좀 도움되게. 그러니까 분당 서울대병원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처방을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한숨 쉬었다니까. 거기도 그런데. 분당 서울대 그런데 피부과도.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처방을 해준대요.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럴 정도니까 딴 데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맥락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고 선생님에게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직접 자기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이제 좀 내과나 다른 우호적인 피부과에 가서 뭐 아는 의사 가운데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머리 때문에 고민이니까 좀 선생님 죄송한데 처방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의사분들은 해주지 않을까? 아닌가? 겁나서 못해줘. 겁나는 왜냐하면 거 환자분이 아까 보셨죠. 엘러지도 있고 뭐 눈이 부었다 이런 게 있었을 때 아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뭐 끊으라든지 별거 아니니까 뭐 조금 더 먹어보라 이래야 되는데 덜컥 모르잖아요. 그러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자기가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럼 서울대병원 권호상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가면 되겠네. 고원호상 선생도 몇 달, 1년 막 이렇게 밀려있지. 진료가 밀려. 그 다음에 심하지 않은 사람은 못 오게 뭐랑 밀리니까 아 글쎄. 미리 거기서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예약 단계에서 막아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또 참, 여러분 이게 참 뭐라고 답을 제시해야 할지 참 답답하네.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무튼 자기가 좀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계몽을 하세요. 자, 이제 저는 물러나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좀 많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 답을 해주시고 자 통라이브 오늘 제가 3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끊지 않고 계속하는 방송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오준규 선생님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 혼자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텐션이 안 올라가거든요. 언성이 안 올라가는데 이게 평소에 답답해하던 거를 홍해걸 선생이 옆에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누니까 이거 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평소에 답답해하던 게 막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소개를 쭉 했었잖아요, 그죠? 소개했는데 심지어 그 미국에서도 저희 병원에 와요. 미녹시딜 때문에요. 미국에서 그분 중에 간호사분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하지 뭐 이까지 와가지고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와서 진료도 보고 약도 뭐 처방받아 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 뉴욕 타임즈에 나왔을 때 미국의 반응, 우리나라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응은요, 구글 트렌드, 구글에서 서치하는 게 이 2002년 8월 18일 뉴욕 타임즈 나온 다음 피크가 막 확 올라갔죠. 이 찾는 거예요. 그다음 미국에서 미녹시딜 처방 건수, 이건 논문으로 나왔는데 처방 건수가 그 뉴욕 타임즈에 나온 이후로 팡 뛰었죠. 처방 건수가 여기서 이만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좀 줄긴 했지만 그 전보다는 그래도 2배 이상의 처방건이 나가고 있는 미국에서도요. 구하기 힘든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 되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탈모는 있는데 뭐 제대로 된 치료는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하는데 업데이트가 뭐냐면 최근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논문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게 있었을까? 제가 보기 전에 보면 대부분 다 좋다예요. 대부분 다 좋다. 논문은 한 16개, 1년 동안에 나온 게 16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작용을 부각시킨 걸 찾아봤어요, 논문을. 2021년도에 하나 있었어요. 좋은 논문이에요. 좋은 논문인데 여기서 부작용을 부각시킨 찾았고, 이 사람은 부작용을 아주 꼼꼼히 물어봤어요. 환자분한테. 꼼꼼히. 물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부작용 빈도가 딴 논문보다 높게 자기들이 봐도 딴 논문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 다모증 나오는 빈도를 20 내지 30% 정도로 봐요. 뭐 다모증이라고 뭐 이렇게 막 원숭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없던 눈에 보이지 않던 잔털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논문에는 반 정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붓기는 저는 한 5% 정도 보는데 이 논문은 6%. 그전 논문에는 2%라고 주장하는 데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봤더니 적극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이고, 자기들 연구는 초반에 중단했던 사람들까지 다 쫓아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논문은 초반에 한 달 먹다 중단한 사람은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적었다는 거죠. 부작용의 빈도가. 근데 이 논문에서도 이 저용량 그 미녹시딜 경구투여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 그렇지만 해줘야 될 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마냥 좋다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제일 부정적인 논문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심각한 게 또 있구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사례를 모아봤더니 조제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약이 있고 조제가 잘못됐는데 심지어 100배가 나간 경우가 있는 거예요. 100mg 정도 이상이 나간 거죠. 이거 외에 일반적인 용량에 이런 경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언제 나온 논문이 2022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지난 1년간 보면 다 좋다예요. 다 좋다. 다 좋다. 이걸 제가 봤는데 어떤 논문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반응은요. 좋다 그래, 안전하고 좋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내가 보기 안 그런데 당신 왜 그랬지? 나는 안 그렇더라. 그럼 또 처음에 썼던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식인데, 혹시 그런 건가 싶어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좋더라 이랬더니 두 번째 한 사람이 나도 해봤는데 좋더라. 너하고 결과가 똑같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사람이 써서 참 고맙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덕담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좋았다. 그것도 찾다가 제가 또 뭘 찾았냐면 권호상 선생님 이야기 계속했죠. 작년 5월에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논문 찾다 작년 5월 아직 1년 안 됐죠, 그죠? 5월에 보니까 권호상 선생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미녹시딜 쓴 지 뭐 이 사람은 한 20년은 넘은 양반인데 어떻게 썼나 봤더니 항암 치료 한 분들 혹시 주변에 있거나 가족 중에 있는 보면 특히 유방암 항암 치료에 대부분은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먹는 저용량 미녹시딜을 썼을 때 결과가 어떠냐?
그러니까 바르는 약을 그 전에 썼던 모양이죠. 바르는 약만. 저는 안 쓰는데 바르는 약만 썼다가 두 개를 같이 써봤다. 같이 썼더니 어떠냐 효과가 더 좋더라. 그게 이 서울대병원 권호상 선생 그 팀에서 작년 5월에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종 여러 가지 경우의 논문을 보면 다 안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생겼을 때 끊으면 된다. 그죠? 저도 환자한테 뭐 먹기 전부터 걱정하시냐고 영 불편하면 끊으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어떤 상황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의사들의 경우가 피부과 전문의들은 처방 안 해주거나 완전히 반대예요.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피부과 가서 이 약을 처방받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거의 없어요. 논문이 뭐 50개가 나오든 60개가 나오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안전 우선이라서 이 전문의들이 저도 그렇지만 안전을 무지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의들은요. 그래서 이 과감하지를 못해요. 전문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도 아까 처음에 막 쪼개가지고 하는 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4분의 1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해주는 경우는 일부 대학병원 피부과, 서울대병원 위주겠죠. 그 다음 일부 피부과 전문의, 저 같은 사람이고, 내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도 하는 뭐 이런 경우인데 이상적이라고 보긴 한데 드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좀 이게 또 다른 극단, 아예 안 쓰는 분이 있냐면 또 다른 극단에는 너무 많이 써요. 약을. 미녹시딜에다가 프로페시아에 아보다트에 알닥톤에 거기에 뭐 영양제 들어가고 소화제 들어가 버리면 막 이만큼 되죠. 여기는 효과 우선이에요. 머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나 약 먹고 머리 나서 그게 어디야 해가지고 거기 바글바글 전국 곳곳에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여기는 저로서는 권해드리고 그래서 너무 강력해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또 그게 있는데 저희 병원에 제가 막 환자분하고 막 싸우거나 막 야단치거나 서로 막 상황이 안 좋아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약을. 미녹시딜을 안 먹으려고 해요. 우리 병원까지. 그럼 머리라도 안 빠졌으면 좋은데 머리 빠졌어요. 제가 보면 그분 중 일부는 탈모약 공포증이 제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병원까지 왔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뭐 약을 못 먹게 되겠죠. 뭐 약을 뭐 요만큼 받아가도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약을 먹고요. 일단 먹어보겠다. 근데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끊든가 아니면은 뭐 진짜 많이 줄이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죠. 근데 아까 보면 엘러지 있는 분 진짜 이거 참 이 엘러지가 일단 생기면 정말 이거는 엘러지는 용량에 비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량과 관계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소량에도 반응하죠.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쓰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건 뭐 공포증도 아니고 그건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거죠. 효과를 우선으로 하는 분은 이 조합약 가서 너무 좋다 그러죠. 머리 나서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있냐면 제가 분명히 4분의 1 먹으라고 그랬는데 더 먹어요.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안전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효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뭔가 좀 원성도 높고 그렇게 됐지만 미녹시딜이 지금까지 아무리 나오는 논문을 제가 일부러 안 좋은 논문을 막 찾아봐도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누가 썼는데 막 알게 모르게 부작용이 막 모르는 부작용이 있더라 뭐 이런 게 있나 막 찾아봤는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드시는 분들은요 특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4분의 1로 유지해서 먹으면 상관없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남들 다 괜찮은데 안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체질적으로 키 큰 사람이 있으면 키 너무 작은 분이 있듯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약하고 인연이 없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중단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질문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50대 후반이시고 육안으로 보이는 탈모 증상이 없어도 먹으면 좋냐?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50대 후반에 육안으로 보이는 탈모 증상이 없어도요. 갱년기, 노화라는 거는 자기가 늙어가는 줄 모르지만 다 늙고 있습니다. 그 갱년기가 지나면 다 늙어요. 흰머리 생기죠. 눈 나빠지지.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 다 변하죠. 머리카락도 변합니다. 근데 알아채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럼 미녹시딜 먹으면 좋냐? 좋죠. 미녹시딜이 막아주니까 예방을 위해서요. 근데 병원에 온 경우는 병원에 탈모 증상 없이도 제가 그럼 처방해 주냐 하면 거의 안 해줍니다.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러죠. 제가 진짜 생기면 그때부터 주겠다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먹으면 좋습니다. 먹으면 좋죠. 근희님께서 아스피린 복용하는 사람 미녹시딜 상관없어요. 아스피린 항혈전제하고 미녹시딜은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민민님께서 매일 복용했다. 용량이 안 나와 있죠, 민민님 그죠? 매일 얼마나 복용했는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마 4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털이 조금 과하게 난다. 이틀에 한 번 괜찮죠, 이틀에 한 번. 4분의 1이면은 원래는 더 좋은 거는 4분의 1을 또 등분을 해가지고 매일 먹으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등분하는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이틀에 한 번 복용해도 괜찮아요. 사흘에 한 번 복용해도 되고요. 딴 분들보다 효과가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털이 좀 과하게 났을 때 이 과하게 난 털을 어떻게 좀 없앨 방법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생각까지 했는 거 아니 그 제약회사에 요즘은 뭐 한두 군데 더 생겨도 옛날에 현대약품이었어요. 그 알았으면 5mg 말고 2mg짜리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더 나가서 1mg짜리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또 인간관계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그게.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대약품하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했군요. 로자님, 갑자기 해산물 엘러지가 생겼는데 미녹시딜에도 엘러지가 생긴다. 무슨 약을 미녹시딜에 엘러지가 있는데 대안이 있느냐? 대안은 없어요. 미녹시딜 대신에 쓸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러지 약은 드셔야 되겠죠. 엘러지가 있으니까. 다음 제이님께서 5ml 하나를 드시는군요. 너무 많습니다. 네, 하나는 너무 많습니다. 내과 선생님 괜찮. 내과 선생님 그렇다니까요. 내과 선생님은 최소 양이 5ml예요. 5ml 그거 정도 먹어야 뭐 효과가 있지. 뭐 쪼개가지고 4분의 1 효과도 없어. 이런. 내과 선생님 약에 대해서 잘 알거든. 피부과 선생님은 4분의 1 먹으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뭐 곧 막 사람 쓰러질 것처럼 이야기하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탈모를 위해서 먹는데 5ml는 많습니다. 5ml 먹는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4분의 1만 드세요, 그냥. 하나님, 남자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아까 왜 제이님이 29세 남자시잖아요. 29세 남자가 미녹시딜만 먹으면 탈모가 예방되냐? 탈모 예방되지 않습니다. 29세 남성의 탈모는 그 남성 호르몬 차단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꼭 같이 드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중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미녹시딜을 같이 먹어야 되죠. 그럼 효과가 더 좋아요. 그 다음 코샤님께서 혈압이 조금 조절되나요? 미녹시딜로 혈압이 조금 조절되려면 한 알 이상 5mg 이상으로 5mg, 10mg, 15mg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녹시딜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미녹시딜은 1978년인가 나온 약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식약입니다. 미녹시딜은. 혈압약이 요즘 좋은 게 얼마나 좋은데 그 미녹시딜을 먹겠어요. 코샤님, 미녹시딜 반알 먹는데 혈압 조절이 안 된다. 미녹시딜 드시지 마시고요. 혈압약 드세요. 민민님께서 임신 준비할 때는 언제부터 끊어야? 임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끊으시면 됩니다. 이 약은요. 그 다음에 아기를 일단 출산을 하시면 미녹시딜 드셔도 돼요. 모유 수유할 때 아기한테 가자. 뭐 요만큼 갈 수 있겠죠. 아주 소량, 극미량이겠죠. 그럼 아기한테 어떻게 되나? 아기 잔털이 좀 더 그거 할 수 있겠죠. 저도 모르겠지만 모유 수유 중에도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극미량도 싫으시면 수유가 끝나고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뮤직님께서요. 3개월 넘게 먹고 효과를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미녹시딜을 얼마 정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냐. 일단 3개월은 넘어야 돼요. 3개월은 넘어야 되고 대부분 저는 뭐라고 하냐. 6개월쯤 되면은 이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 류마티스라서 류마티스 약을 소량 복용하고 있는데 미녹시딜 4분의 1과 같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녹시딜하고 류마티스 약 반응하지 않고 미녹시딜이 4분의 1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 메라님께서 보험 들기 전인데 미녹시딜 정을 처방받으면 혈압약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4분의 1을 먹기 때문이죠. 로사님께서 약국에서 파는 마이녹실이죠. 미녹실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마이녹실이나 판시딜 다른 거죠. 마이녹실, 판시딜, 판토가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은 맥주 효모를 기반으로 한 영양제입니다. 비타민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녹시딜, 발모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름만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근데 그 약사분들도 헷갈리는 게 먹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모르는 의사가 있다고 그랬죠. 약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사분들이 99%또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미녹시딜 처방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3달 후에 보자 그랬더니 3달 후에 오셨는데 3달 열심히 썼대요. 왜 어떻게 썼냐? 하루에 2번 발랐다는 거예요. 제가 먹는 약들인데 어떻게 바르는 약을 써요? 약국에 갔더니 먹는 약은 없고 바르는 약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사도 아마 잘 몰라서 이랬을 거다. 그래서 바르는 약을 처방해 주셨다. 그건 성분은 미녹시딜인데 바르는 약을 줬죠. 지금 마이녹시딜이나 판시딜은 성분에 아예 미녹시딜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B콤C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나님께서 미녹시딜 3개월 사용하고 엘러지 생겨서 중단했다. 바르는 걸 3개월 사용하고 엘러지 중단했는데 먹는 미녹시딜 생길까? 대부분 안 생깁니다. 바르는 미녹시딜에 의한 피부염은요. 미녹시딜 그 자체에 의한 피부염보다는 어떤 게 많냐면 미녹시딜 바르는 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그러죠. 접촉성 피부염도 엘러지성이 있고 자극성이 있는데 미녹시딜에 의한 엘러지에 의한 피부염 오히려 드물어요. 근데 먹어보면은 오히려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님은 먹어볼까요? 그럼 저는 먹어보시라고 그러죠. 먹어봐서 생기면 그때 끊는 게 맞는 거죠. 다음 신기루님께서 미녹시딜과 아보다트 효능 차이가 있는 미녹시딜과 아보다트는 완전히 다른 약이에요. 그러니까 효능 차이도 완전히 다르죠. 아보다트는 젊은 남성의 탈모에 쓰는 것이고요. 미녹시딜은 젊은 여성, 그 다음에 노년기 탈모 이때 주로 쓰는 거예요. 물론 두 개를 같이 쓰면은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 조커님께서 저한테 예약해야 됩니다. 네. 예약해야 되는데 아까 드린 홍해걸 쌤 이후로 딴 데서 처방을 안 해주면 저희 병원으로 다 오셔가지고 근데 저희 병원은 다 예약을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한데 여기 물어보셨네요. 이 잘 물어보셨어요. 초진 환자의 경우에 보통 몇 개월씩 처방해 주냐. 초진은 뭐냐 하면요. 약을 처음 드시잖아요. 약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 약에 어떤 부작용을 보일지 몰라요. 저는 95%에서는 부작용이 없다고 보죠. 4분의 1을 먹었을 때. 근데 바꿔 말하면 5%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눈 주위가 붓는다. 세 번째로 하면 두통이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진환 처음 쓰는 분한테 많이 드리지 않아요. 얼마 드리냐면 한 달치 드립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또 오란 말이에요. 또 오셔야 돼요. 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한 달 후에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그때부터 얼마 드리냐 하면 6개월치씩 드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6개월치씩 드려요. 근데 처음 드시는 분한테만 한 달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은 장기에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초진 환자의 경우에는 한 달. 두 번째 오실 때부터는 6개월. 이렇게 드리죠. 그다음에 민민님께서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면 죽을 때까지 4분의 1 먹어.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논문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민민님. 이 말이 안 돼요.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데 죽었다. 왜 죽었을까요, 그분이요?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데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환자분들 계속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죽을 때까지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모순되는 말이죠, 모순됐어요. 다음에 가자님께서 하루에 하나를 처방해 줬군요, 병원에서. 어떤 병원인지 아시겠죠? 내과거나 아니면은 미용하시는 일반의 선생님이 해준 거죠. 집에서 반씩 먹고 있군요. 그렇군요. 2분의 1. 이것도 좀 많아요, 여성분이라면. 반씩 자른 다음에 반은 반달 모양이잖아요. 손대서 톡 하면 4분의 1로 또 쉽게 됩니다. 작게 자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잘라봤는데 뭘 작게 자를 수가 없어요. 매일 말고 이틀에 반씩 먹으면 뭐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반을 잘랐는데 4분의 1은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걸 다 해보고 이거는 너무 쉽구나 한 걸 오히려 하나를 반으로 자르는 게 어려워요. 동그라미를 반으로 자르는 거는 진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모란님께서 당뇨 환자가 되셔도 됩니다. 당뇨 환자분이. 그 다음 제이님 5ml씩 복용 중이다. 너무 많이 먹고 있죠, 그죠? 아까 말씀하시군요. 딸꾹질하면 부작용인가? 글쎄요. 부작용 중에 딸꾹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커님, 남성의 경우에는 미녹시딜보다는 프로페시나 아보다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요. 제가 다시 한번 젊은 남성분들은 미녹시딜로 안 돼요. 나은 게 아니라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둘 중 하나를 꼭 드셔야 돼요. 젊은 남성의 경우는. 아셨죠? 근데 보세요. 60세 남성이 있어요. 60세. 더 나가서 70세 남성이 있어요. 70세 남성분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너무 없어져서 이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노화 때문에. 그 상황에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써버리면요. 남성 호르몬이 없는데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또 쓰면 남성 갱년기 증상이 심화된다고요. 남성 갱년기 증상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뭐 있나. 뭐 머리 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울증, 뭐 인지기능 장애, 근육량 감소, 골다공증 이런 거예요. 그래서 70세 남성에서는요. 프로페시 아보다트 쓰면 그래도 머리 좀 덜 빠지지 않나? 그렇죠. 좀 덜 빠지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미녹시딜을 쓰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하죠. 더 안전해요. 70세 남성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 앞에 피부과예요. 70세 남성이 머리가 많이 빠지셔가지고 피부과 선생님한테 갔어요. 처방해달라고. 뭐를 처방해 주셨을까요? 프로페셔널 아보다트 주셨을 거예요. 남자기 때문에. 미녹시딜 위험하다고 안 쓰고. 실제로는요. 미녹시딜이 안전하고 프로페셔널 아보다트가 더 건강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아보다트를 써야 되고요. 갱년기가 지난 남성의 경우에는 미녹시딜이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조합을 하냐 환자분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래서 어떤 분은 미녹시딜, 어떤 분은 두 개 같이 쓰고 어떤 분은 용량이, 어떤 분은 뭐 프로페시아는 65세시면 프로페시아는 일주일에 2번만 먹고 미녹시딜은 매일 드시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그럼 이렇게 처방하는 분이 저 말고 있느냐?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 신기루님, 50대 중반 남성은 탈모약 아보다트로 해야 하나요? 지금 말씀한 50대 중반이면요, 이제 애매한 상황이에요. 갱년기는 시작되는데 이제 50대 중반은요, 튼튼한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갱년기가 시작돼서 이미 깔아앉은 분이 있어요. 막 빌빌하는 거예요. 빌빌하는 분은요, 아보다트보다는 미녹시딜이 나아요. 튼튼한 분은 아보다트 써도 돼요. 그렇지만 미녹시딜도 같이 쓰죠. 저 같으면은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쓰고 미녹시딜도 같이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 70세로 가면서 아보다트는 끊고 미녹시딜로만 갔을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 안 빠져요. 딴 피부과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안 해봤으니까요.
그다음 하나님 용량을 4분의 1 먹어도 되고 하나를 드시면 안 돼요. 하나를 드시면요. 한 알부터는요, 이 붓기가 꽤 많이 생겨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러니까 미녹시딜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미녹시딜 4분의 1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의 제목을 들어보세요.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 투여법이라고. 어떤 분한테 미녹시딜 먹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저용량 미녹시딜을 먹어야 돼요. 피부과 선생님이 미녹시딜 먹으면 안 돼.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 투여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게 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저용량 경구 투여법, 로우 도스 오랄, LDOM이라고 그래요. LDOM. 너무 길기 때문에 LDOM으로 줄인다고. 피부과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LDOM 들어보셨어요? 탈모 치료에. 그게 뭔데? 못 들어본 거예요. 그분한테 미녹시딜 처방해 달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님이 저혈압이라도 미녹시딜 저용량 복용하셔도 돼요. 저혈압 증상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럼 끊으면 되죠. 그게 무슨 그게 있어요. 아니면 초저용량이라고 해서 내가 소개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윤지원님, 이마 위 양쪽 머리카락 여기네요. 그죠? 두피가 보이기 시작. 남성이신지 여성이신지 모르겠는데 나이도 모르고 미녹시딜 시작해도 되나? 미녹시딜 드셔가지고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젊은 남성이시면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이 먹어야 되죠. 프로페시아 아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 여성이면 어떨까? 여성은 미녹시딜을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ABCD님께서 여성인 경우 반알보다 4분의 1이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제가 써보면 4분의 1이 원칙이에요. 4분의 1. 그다음에 너무 심하면 2분의 1까지 써보긴 하는데 그때부터는 부작용을 되게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써야 돼요. 저희 병원에 2분의 1 쓰는 분이 여성분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사이로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실 때마다 제가 물어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즘에 좀 그래요? 불편해요? 하는 순간 4분의 1로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카락 뭐 빠지고 말고 상관도 없어요.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조우커님께서요. 이건 미녹시딜 질문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약 1년 써보고 제네릭으로 가라. 그죠? 오리지널 1년 써보고 제네릭. 그렇죠. 이거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의 경우인데 제네릭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오리지널 한번 써보셨잖아요. 그죠? 오리지널 써봤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인지 본인한테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네릭 싼 거 써보세요. 근데 효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 제네릭은 이제 안 쓰는 거예요. 딴 걸로 또 바꾸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환자분들이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서 제네릭을 써봤는데 내가 효과가 이건 별로다 해서 하면 제네릭 우리나라에 150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150가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런 건 안 하고 뭐 엉뚱한 뭐 프로페시아 먹으면 뭐 부작용이 심해서 먹지 말라는 등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네릭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못합니다. 150가지를 무슨 수로 할 거예요, 의사들이. 한나님께서 하루에 4분의 1 먹냐. 미녹시딜은 하루에 한 번씩 4분의 1 먹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오늘 막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을 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탈모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고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환자분들이 제가 한번 찾아보라 그래도 잘 찾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욘디 채널에 부탁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거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어떤 좀 부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사이트 주소가 여기 위에 올라갈 거예요. 혹시 올라가면 그쪽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한 거, 오늘 한 것도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요. 미녹시딜 아까 뭐 옛날에 내가 2019년 8월에 처음 하고 2020년 4월에 하고 그다음에 2022년 7월에 했고 뭐 이런데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미녹시딜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 미녹시딜 먹을 때 겁도 안 날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네, 여기서 오늘 끝내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잘했어요. 오늘, 근데 아까 네. 그때 막 이게 막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방송은 그 평소의 텐션보다 좀 이렇게 하이로 올라가야 아, 그렇습니다. 자기는 어색해. 근데 보는 사람은 그게 훨씬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주 잘했어요 지금. 지금 얼굴도 약간 상기돼 갖고 약간 좀 빨갛고 그러니까 막 그러시네. 열냈어. 오늘. 딴 때는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데 아니 근데 오늘은 열냈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해주신 거지 빼놓지 거의 다 않고. 해드렸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뒤에 올린 분은 못 해드렸지만 거의 다 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거는 우리가 잘라서 하면 다음 방송이나 이런 걸로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비욘디의 그 가장 큰 보람이나 긍지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답변을 듣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준규 선생님 모리치 피부과 요새 말대로 흥하기를 빕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많이 저 환자들에게 좋은 진료해 주시고 이 미녹시딜 요법은 좀 더 빨리 의료계에 확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성분들을 위해서 음. 진짜 어떻게 좀 돼야지. 저도 진짜 답답하네요. 그러게. 자, 이렇게 세 번째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오준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제 밥 먹어야지. 그렇죠. 우리 또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저 우리 계속 달아서 갈게요. 1시간 더